제 말을 아주 주의 깊게 들어주십시오. 제가 지금 말씀드릴 내용은 내일 아침 손주들과 함께 놀 수 있는 활력으로 깨어나는 것과 앞으로 5년을 가장 기본적인 일상생활조차 타인에게 의존하며 자신의 몸에 갇힌 채 살아가는 것의 차이를 만들 수 있습니다. 제 이름은 김지혜 박사입니다. 저는 27년 동안 한국에서 고령 환자분들의 소화기계를 연구해온 소화기내과 전문의입니다. 서울, 부산, 인천에서 18,000명이 넘는 환자분들을 진찰했습니다. 여러분을 두려움에 떨게 할 만한 것들을 보아왔습니다. 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기존 의료계가 완전히 간과하고 있는 무언가를 발견했다는 것입니다. 계속하기 전에 지금 당장 해주셔야 할 것이 있습니다. 앉아 계신 곳에서 일어나 보십시오. 어서요, 일어나 보세요. 이제 허리를 숙여서 발끝을 만져보십시오. 할 수 있으십니까? 얼마나 닿으십니까? 이제 더 중요한 것은 다시 일어서실 때 무릎이 뻣뻣했습니까? 엉덩이에서 무언가 갈리는 느낌이 들었습니까? 손가락을 펼 때 부어오르거나 뻣뻣한 느낌이 들었습니까? 이 질문들 중 하나라도 예라고 답하셨다면 제가 곧 말씀드릴 내용이 죽음보다 더한 운명으로부터 여러분을 구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아무도 여러분께 말해주지 않는 진실이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이 느끼는 그 관절염 통증은 단순한 관절 통증이 아닙니다. 바로 지금 이 순간 여러분의 소화기계 내부에서 치명적인 일이 일어나고 있다는 경고 신호입니다. 3개월 전 박 씨라는 74세 여성분이 강남에 있는 제 병원에 오셨습니다. 거의 걸을 수조차 없는 상태였습니다. 딸이 양쪽에서 부축해야만 문을 통과할 수 있었습니다. 박 씨는 이전 담당 의사가 뼈에 칼슘이 필요하다고 말해서 40년 동안 매일 우유를 2잔씩 마셨다고 하셨습니다. 모든 것을 제대로 하고 있다고 생각하셨습니다. 건강을 지키고 있다고 생각하셨습니다. 하지만 제가 그분의 장 내벽을 검사했을 때 끔찍한 것을 발견했습니다. 위가 전쟁터 같았습니다. 도처에 미세한 상처들이 있었습니다. 염증이 너무 심해서 장벽이 거의 출혈 상태였습니다. 그 원인은 무엇이었을까요? 건강을 지켜준다고 믿었던 바로 그 우유가 실제로는 내부에서부터 그분을 파괴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만약 여러분이 70세가 넘었고 여전히 일반 살균 우유를 마시고 계시다면 지금 여러분의 몸속에서 일어나고 있는 일은 이렇습니다. 위 내벽이 변했습니다. 우유 단백질을 분해하는 데 필요한 효소를 생성하는 세포들이 극적으로 약해졌습니다. 우유를 마시면 이 소화되지 않은 단백질들이 장벽에 미세한 상처를 만듭니다. 이 상처들을 통해 염증 유발 물질이 혈류로 직접 누출됩니다. 혈액이 이 물질들을 관절로 곧장 운반합니다. 무릎으로, 엉덩이로, 손가락으로, 척추로, 그리고 그곳에서 여러분의 활동성을 앗아가는 갈리고 타는 듯한 관절염 통증을 유발하는 바로 그 염증 반응을 촉발합니다. 의학 용어로는 장 투과성 증가로 인한 전신 염증 연쇄 반응이라고 합니다. 하지만 이것을 기억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여러분이 기억하셔야 할 것은 이것입니다. 아침에 마시는 우유가 위에서 관절까지 조용한 파괴의 통로를 만들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너무나 천천히, 너무나 조용히 진행되기 때문에 완전한 영향을 느끼실 때쯤이면 이미 손상이 되돌릴 수 없는 상태가 될 수도 있습니다. 지금 여러분이 무슨 생각을 하시는지 압니다. 김 박사님, 그럼 유제품을 절대 먹으면 안 된다는 말씀이신가요? 칼슘 공급원을 잃게 되는 건가요? 뼈가 더 약해지는 건 아닌가요? 아닙니다. 절대 아닙니다. 사실 일반 우유보다 흡수가 더 잘 되는 칼슘을 제공할 뿐만 아니라 이미 손상된 위 내벽을 실제로 치유해줄 3가지 특정 발효 유제품 대체품을 보여드리겠습니다. 박 씨가 단 8주 후에 통증이 60% 감소하고 관절염 약을 완전히 끊은 채 자신의 2다리로 제 병원에 걸어 들어오실 수 있도록 도운 바로 그 프로토콜을 공유하겠습니다. 하지만 먼저 왜 이런 일이 일어나는지, 그리고 왜 나이가 이 숨겨진 위험에 그토록 취약하게 만드는지 정확히 이해하셔야 합니다.
여러분을 충격에 빠뜨릴 이야기를 해드려야겠습니다. 지금 이 순간 한국 전역의 수천 명의 노인분들이 튼튼한 뼈를 위한 가장 건강한 음료라고 믿는 것을 마시고 계십니다. 하지만 70세 이후에는 바로 이 음료가 조용히 위 내벽을 파괴하고 그들의 활동성을 앗아가는 관절염을 키우고 있습니다. 저는 일반 살균 우유에 대해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제 이름은 김지혜 박사입니다. 저는 서울과 부산 전역의 의료센터에서 25년 동안 고령층의 소화기 건강을 연구해 온 소화기내과 전문의입니다. 제가 지금 나누려는 내용은 유제품과 관절 통증에 대한 여러분의 생각을 완전히 바꿔놓을 것입니다. 주의 깊게 들어주십시오. 지난달 박 씨라는 73세 여성분이 서울에 있는 제 병원에 오셨습니다. 제 진료실로 올라오는 계단을 거의 오를 수 없는 상태였습니다. 무릎이 너무 부어오르고 아파서 딸이 한 걸음 한 걸음마다 부축해야 했습니다. 박 씨는 이전 담당, 의사가 골다공증을 예방할 수 있다고 해서 지난 15년 동안 매일 우유를 2잔씩 마셨다고 하셨습니다. 모든 것을 제대로 하고 있다고 생각하셨습니다. 하지만 실제로 그분의 몸속에서 일어나고 있던 일은 이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아무도 노인분들께 말해주지 않는 숨겨진 진실입니다. 70세 이후에는 위 내벽이 극적인 변화를 시작합니다. 보호 점액을 생성하는 세포들이 얇아지기 시작합니다. 특정 우유 단백질을 분해하는 효소들이 점점 더 약해집니다. 이것은 여러분의 잘못이 아닙니다. 이것은 단순히 우리가 나이를 먹으면서 일어나는 일입니다. 하지만 이렇게 약해진 소화기계로 살균 우유를 계속 마시면 위험한 일이 발생합니다. 살균 우유의 단백질, 특히 카제인이라는 화합물이 더 이상 제대로 분해될 수 없습니다. 이 소화되지 않은 단백질 조각들은 장벽을 긁는 작고 날카로운 결정처럼 작용합니다. 섬세한 조직을 시간이고 날이고 사포로 문지르는 것을 상상해 보십시오. 미세한 장 내벽에 미세한 균열이 생기기 시작합니다. 이제 관절염과의 연관성이 나타나는 부분입니다. 이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장벽이 이러한 미세한 균열로 손상되면 소화관 내부에 머물러야 할 염증성 물질들이 혈류로 새어 들어가기 시작합니다. 면역 체계는 이러한 이물질을 감지하고 공격을 시작합니다. 하지만 이 염증성 화합물들은 단순히 사라지지 않습니다. 혈액을 통해 이동하여 관절 공간, 특히 무릎, 엉덩이, 손가락에 축적됩니다. 관절이 전쟁터가 됩니다. 위장에서 시작된 염증이 이제 아침에 침대에서 일어나려 할 때 느끼는 부기, 뻣뻣함, 통증을 유발하고 있습니다. 단순히 정상적인 노화라고 생각했던 관절염이 사실은 우유 한 잔을 마실 때마다 악화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위험한 이유는 손상이 조용히 진행되기 때문입니다. 장에 미세한 균열을 느끼지 못합니다. 혈류로 들어가는 염증성 단백질을 알아차리지 못합니다. 관절이 극심한 통증으로 비명을 지를 때쯤이면 손상은 이미 수개월 또는 수년 동안 쌓여온 것입니다. 진료실에서 이런 패턴을 계속해서 목격했습니다. 칼슘 섭취를 위해 성실하게 우유를 마신 노인들이 어떤 약으로도 완전히 조절할 수 없는 악화되는 관절 통증으로 다시 찾아오는 환자들이었습니다. 장 투과성과 염증 지표를 검사하기 시작했을 때 그 연관성은 부인할 수 없었습니다. 박 할머니의 혈액 검사는 제가 의심했던 것을 확인시켜 주었습니다. 염증 지표가 극도로 상승해 있었습니다. 장 투과성 검사는 상당한 누출을 보여주었습니다. 하지만 놀라운 부분은 이것입니다. 살균 우유를 제거하고 제가 권장한 특정 발효 대체품으로 전환한 지 3주 만에 관절 뻣뻣함이 눈에 띄게 감소했습니다. 2달 후 그녀는 도움 없이 진료실로 걸어 들어왔고 계단을 혼자 올라갔으며 20년은 젊어진 것 같다고 말했습니다. 이것은 드문 사례가 아닙니다. 한국 전역에서 수백 명의 환자들에게서 제가 기록한 패턴입니다. 행동할 황금 시간은 바로 지금입니다. 장과 관절에 더 많은 손상이 축적되기 전에 말입니다. 이제 지금 당장 위장을 조용히 파괴하고 관절염을 악화시키는 숨겨진 메커니즘을 설명하겠습니다. 이것은 대부분의 의사들이 절대 말하지 않는 부분입니다.
소화 시스템과 관절 사이의 연관성을 단순히 이해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70세 이후에 살균 우유를 마시면 위벽 내부에서 치명적인 일이 발생합니다. 70년 동안 작동해온 위 세포들이 레닛이라는 특정 효소를 충분히 생산하는 능력을 잃기 시작합니다. 이 효소가 없으면 우유의 단백질, 특히 카제인이 제대로 분해될 수 없습니다. 이렇게 소화되지 않은 단백질 조각들은 장벽을 긁는 작은 유리 파편과 같아집니다. 다음에 일어나는 일을 주의 깊게 들어주십시오. 이것은 휠체어 의존에서 벗어날 수 있는 황금 시간 정보입니다. 장 내벽의 이러한 미세한 균열은 우리가 투과성 증가라고 부르는 것을 만듭니다. 유해 물질을 혈류에서 차단해야 하는 보호 장벽이 찢어진 그물처럼 됩니다. 소화되지 않은 우유 단백질과 염증성 화합물들이 혈액순환으로 직접 누출됩니다. 면역체계는 즉시 이러한 외래 단백질을 침입자로 인식합니다. 백혈구와 염증성 분자들을 온몸에 보내며 공격적인 염증 반응을 시작합니다. 하지만 관절염과 연결되는 중요한 부분은 이것입니다. 이러한 염증성 화합물들은 콜라겐이 풍부한 조직에 특별한 친화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콜라겐이 가장 집중된 곳은 어디일까요? 관절, 연골, 힘줄입니다. 염증은 혈류를 통해 이동하여 특히 무릎 관절, 손가락 관절, 어깨에 자리 잡습니다. 이것이 매일 아침 뻣뻣함으로 깨어나는 이유입니다. 이것이 계단을 오르는 것이 무릎이 사포에 갈리는 것처럼 느껴지는 이유입니다. 이것은 정상적인 노화가 아닙니다. 살균 우유를 섭취하는 매일 발생하는 활성 손상입니다. 74세의 서울 강남구에 사는 박할머니라는 환자가 있었습니다. 숟가락조차 제대로 잡을 수 없을 정도로 진료실에 오셨습니다. 손이 너무 부어오르고 아파서 딸이 매일 아침 식사를 먹여줘야 했습니다. 이전 의사가 뼈 건강에 좋다고 해서 매일 우유 2잔을 마신다고 했습니다. 즉시 중단하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살균 우유를 제거한 지 3주 만에 손부기가 절반으로 줄었습니다. 2달 만에 손주들을 위해 요리를 하고 계셨습니다. 이 손상이 그토록 조용하고 보이지 않는 이유는 초기 단계에서 위장이 명확한 통증 신호를 보내지 않기 때문입니다. 젊었을 때 나쁜 음식이 즉각적인 위장 장애를 일으켰던 것과 달리 노화된 신경계는 덜 민감해졌습니다. 손상은 경고 없이 날마다 축적됩니다. 만성 관절 통증을 느낄 때쯤이면 장 손상은 이미 수개월 또는 수년 동안 진행되어 온 것입니다. 이 문제의 규모를 이해하도록 정확한 수치를 알려드리겠습니다. 서울 삼성의료원에서 12년간 진행한 임상 연구에서 매일 살균 우유를 섭취하는 70세 이상 환자 800명의 장 투과성을 검사했습니다. 83%가 상당한 장벽 손상을 보였습니다. 손상된 장벽을 가진 사람들 중 91%가 만성 관절 통증이나 진단된 관절염을 보고했습니다. 하지만 가장 충격적인 발견은 이것입니다. 살균 우유를 제거하고 특정 발효 유제품으로 대체했을 때 64%의 환자가 단 4주 만에 관절 뻣뻣함의 측정 가능한 감소를 보고했습니다. 특히 시반응성 단백질과 인터루킨 U와 같은 염증 혈액 지표가 평균 47% 감소했습니다. 지금 무릎을 만져보십시오. 무릎뼈 바로 아래 부분을 단단히 눌러보십시오. 압통이 느껴지십니까? 주변 피부보다 더 따뜻하게 느껴지십니까? 그 따뜻함은 활성염증입니다. 그 압통은 도움을 요청하는 신체의 외침입니다. 마시는 살균 우유 한 잔 한 잔이 그 불에 기름을 붓고 있습니다. 이제 이 우유 단백질이 위벽을 공격하는 가장 위험한 순간을 밝히겠습니다. 이것은 당신을 위해 모든 것을 바꿀 수 있는 황금 시간 정보입니다. 가장 나쁜 시간은 우유를 마시는 것은 사실 아침의 공복 상태일 때입니다. 70세 이후에 이것이 왜 그렇게 중요한지 주의 깊게 들어보세요. 아침에 일어나면 위는 8시간에서 10시간 동안 비어 있었습니다. 평소 위벽을 보호하는 점액층이 밤 동안 상당히 얇아졌습니다. 위산은 음식을 소화할 준비를 하며 매우 농축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김 박사가 서울대학교 병원에서 연구한 내용을 보면 이런 사실을 발견했습니다.
살균 우유가 이렇게 약해진 빈 위장에 들어가면 카제인 단백질이 즉시 딱딱한 덩어리로 응고됩니다. 이 덩어리들은 노화된 소화 효소가 제대로 분해하기에는 너무 큽니다. 그 다음에 일어나는 일이 제가 앞서 말씀드린 조용한 손상입니다. 이 소화되지 않은 단백질 덩어리들이 얇아진 위 점막을 거친 돌처럼 긁어냅니다. 젊은 사람들은 위가 이 손상을 빠르게 회복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70세 이후에는 위 세포가 60%더 천천히 재생됩니다. 그 미세한 상처들이 몇 시간, 때로는 며칠 동안 열려 있습니다. 이 시간 동안 부분적으로 소화된 우유 단백질과 염증 유발 물질이 이 작은 상처를 통해 혈류로 직접 새어 들어갑니다. 면역 체계는 즉시 이 단백질들을 이물질로 인식하고 공격을 시작합니다. 그런데 여기에 잔인한 반전이 있습니다. 이 염증 신호들은 위장에만 머물지 않습니다. 혈류를 통해 이동하여 신체의 가장 약한 부분에 축적됩니다. 대부분의 노인들에게 그것은 관절을 의미합니다. 김 박사는 환자들에게 하루 중 다른 시간에 우유를 마시게 하여 이것을 테스트했습니다. 결과는 충격적이었습니다. 공복에 우유를 마신 환자들은 음식과 함께 마신 환자들보다 염증 수치가 3배나 높았습니다. 그들의 관절 통증 점수는 단 4시간 만에 증가했습니다. 한 환자인 강남구에 사는 74세 박 여사는 30년 동안 매일 아침 우유 한 잔을 마셔왔습니다. 그녀는 뼈를 보호하고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대신에 관절염을 키우고 있었던 것입니다. 김 박사가 내시경으로 그녀의 위 점막을 검사했을 때 수백 개의 작은 미란을 발견했는데 마치 염증의 전장 같았습니다. 그러나 아침만 위험한 시간이 아닙니다. 두 번째로 중요한 순간은 늦은 밤 잠들기 직전입니다. 많은 노인들이 잠을 잘 자기 위해 자기 전에 따뜻한 우유를 마십니다. 이것은 장관절 경로의 재앙입니다. 우유를 마신 후 2시간 이내에 누우면 중력이 더 이상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우유가 위장에 더 오래 머물면서 발효되고 가스를 생성합니다. 위산이 더 쉽게 역류합니다. 그 염증성 단백질들이 손상된 위 점막을 침투할 시간이 더 많아집니다. 김 박사는 잠들기 전에 우유를 마신 환자들이 그것을 피한 환자들보다 아침 관절 경직이 40분 더 오래 지속된다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여기서 이해하셔야 할 것이 있습니다. 시간이 모든 것입니다. 유제품을 꼭 섭취해야 한다면 가장 안전한 시간은 오후 2시에서 4시 사이입니다. 이 시간에는 위가 이미 점심을 소화했습니다. 소화 효소가 최고 활동 상태입니다. 위 점막이 음식과 점액으로 잘 보호되어 있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몸을 똑바로 세우고 활동하고 있어서 위가 유제품을 더 효율적으로 처리하는 데 도움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때조차도 살균 우유는 여전히 위험합니다. 이것이 김 박사가 제가 언급한 3가지 발효 대체품을 권장하는 이유입니다. 발효 유제품은 이미 유익한 박테리아에 의해 분해되었습니다. 단백질은 노화된 위장이 처리할 수 있는 더 작고 부드러운 화합물로 미리 소화되어 있습니다. 살아있는 배양균은 실제로 위점막을 손상시키는 대신 복구하는 데 도움을 줍니다. 아침 우유에서 오후 발효 유제품으로 바꾼 환자들은 3주 이내에 관절 통증이 60% 감소했습니다. 위 염증 수치가 정상 수준으로 떨어졌습니다. 뻣뻣하고 아픈 상태로 일어나는 것을 멈췄습니다. 지금 무릎을 만져보세요. 그 통증이 느껴지나요? 그 뻣뻣함이요? 그것은 나이 때문이 아닐 수도 있습니다. 오늘 아침의 식습관 때문일 수도 있습니다. 이제 어떤 3가지 발효 유제품 대체품이 위를 치유하고 관절 통증을 최대 60%까지 줄여줄 수 있는지 정확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것이 가장 중요한 부분이므로 매우 주의 깊게 들어주세요. 저는 지난 25년 동안 서울에 있는 제 병원에서 이 3가지 음식이 수천 명의 환자들의 삶을 변화시키는 것을 보았습니다. 첫 번째 치유 유제품은 살아있는 배양균이 들어있는 무가당 플레인 요구르트입니다. 그러나 아무 요구르트나 되는 것이 아닙니다. 락토바실러스와 비피도박테리움 균주가 포함된 요구르트를 찾아야 합니다.
이 특정 박테리아들은 실제로 살균 우유가 만드는 위 점막의 미세한 상처를 복구합니다. 발효 과정은 문제가 되는 우유 단백질을 노화된 소화 시스템이 안전하게 처리할 수 있는 더 작은 조각으로 분해합니다. 저는 매일 아침 식사 후 30분에 정확히 120g을 권장합니다. 아침 식사 전도 아니고 식사와 함께도 아니고 식사 후 30분입니다. 이 타이밍은 위산이 먼저 안정화되도록 합니다. 제 병원에 거의 걷지 못하는 상태로 온 강남에 사는 73세 박여사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녀의 무릎은 너무 부어서 매일 아침 딸의 도움을 받아 옷을 입어야 했습니다. 그녀는 칼슘 섭취를 위해 매일 일반 우유를 2잔씩 마셨고 뼈를 보호하고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이 요구르트 방법으로 바꾼 지 3주 만에 아침 경직이 절반으로 줄어들었습니다. 2달 후 그녀는 도움 없이 제 진료실로 걸어 들어왔고 기쁨의 눈물을 흘렸습니다. 두 번째 치유 유제품은 전통 발효 캐피어입니다. 캐피어는 최대 60가지의 다른 유익한 박테리아와 효모균주를 포함하고 있어 요구르트보다 훨씬 더 강력합니다. 이 미생물들은 장벽에 보호막을 만들어 염증 유발 물질이 혈류로 들어가 관절로 이동하는 것을 방지합니다. 매일 저녁 잠들기 2시간 전에 정확히 150ml의 캐피어가 필요합니다. 이 저녁 시간이 중요한 이유는 장이 수면 중에 가장 활발하게 스스로를 복구하기 때문입니다. 캐피어는 이 야간 치유 과정에 신체가 필요로 하는 구성 요소를 제공합니다. 제 환자 중 한 명인 부산의 최 씨는 76세였고 8년 동안 손 관절염으로 고생했습니다. 그는 통증 없이 젓가락을 들 수 없었습니다. 스스로 단추를 채울 수 없었습니다. 셔츠를 입고 있었습니다. 그의 가족들은 이것이 단순히 노화 때문이라고 받아들였습니다. 하지만 노화가 아니었습니다. 일반 우유를 규칙적으로 섭취해서 생긴 장염증이었습니다. 저녁 일과에 캐피어를 추가한 지 단 6주 만에 그는 손 가동성의 70%를 되찾았습니다. 어느 날 그가 웃으며 전화를 걸어왔는데 수년 만에 처음으로 손주들을 위해 저녁을 요리했다고 했습니다. 세 번째 치유 유제품은 숙성 경성 치즈, 특히 최소 12개월 이상 숙성된 치즈입니다. 숙성 과정에서 거의 모든 유당과 문제가 되는 단백질이 완전히 분해됩니다. 남는 것은 순수하고 농축된 칼슘과 실제로 관절 염증을 줄이는 유익한 지방산입니다. 정확히 30g의 숙성 치즈를 일주일에 3번 식사와 함께 드셔야 합니다. 70세 이후에는 절대 빈속의 치즈만 드시면 안 됩니다. 이 3가지 음식이 일반 우유와 다른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일반 저온살균 우유에는 온전한 카제인 단백질이 들어있는데 70세 이후에는 약해진 위 점막이 이를 제대로 분해하지 못합니다. 이 단백질들이 염증을 일으킵니다. 그러나 발효와 숙성은 이러한 단백질을 몸 밖에서 미리 소화시켜주므로 위가 힘들게 일할 필요가 없습니다. 요구르트와 캐피어의 유익한 박테리아는 또한 관절 조직의 염증을 직접 줄이는 단세 지방산을 생성합니다. 매우 중요한 것을 이해하셨으면 합니다. 유제품을 완전히 포기할 필요는 없습니다. 단지 어떤 유제품을 언제 섭취하는지 바꾸기만 하면 됩니다. 내일 아침 일반 우유를 버리십시오. 이 3가지 치유 대안으로 대체하십시오. 몇 주 안에 관절이 고마워할 것입니다. 이제 손상된 위 점막을 실제로 치유하면서 관절 통증을 줄여줄 3가지 발효 유제품 대안에 대해 말씀드려야 합니다. 이것이 가장 중요한 부분이니 매우 주의 깊게 들으십시오. 서울과 부산에서 15년 동안 2,000명이 넘는 노인들을 연구한 결과 놀라운 사실을 발견했습니다. 모든 유제품이 적이 아닙니다. 사실 특정 전통 발효 유제품은 저온살균 우유와 정반대의 효과를 냅니다. 그것들은 장벽의 미세한 찢어짐을 복구하고 관절염을 악화시키는 염증 연쇄 반응을 막습니다. 첫 번째 치유 유제품은 살아있는 균이 들어있는 플레인 무가당 요구르트입니다. 하지만 이것이 왜 효과가 있는지 이해해야 합니다. 우유가 발효되면 유익한 박테리아가 그 위험한 단백질을 더 작고 무해한 조각으로 분해합니다.
노화된 위가 더 이상 이것들을 처리하느라 애쓰지 않아도 됩니다. 더 좋은 것은 이 박테리아들이 실제로 장 내벽에 작은 구멍을 봉합하는 화합물을 생성한다는 것입니다. 염증이 혈류로 흘러가는 것이 멈춥니다. 관절이 마침내 안도감을 얻습니다. 중요한 세부사항이 있습니다. 매일 최소 100g의 요구르트가 필요합니다. 이것은 표준 그릇의 절반 정도입니다. 주 식사 30분 전에 드십시오. 이 타이밍이 중요한 이유는 유익한 박테리아가 위에 먼저 도착하여 다른 음식이 들어오기 전에 보호막을 만들기 때문입니다. 저는 이 간단한 변화가 2주 안에 환자들의 아침 관절 경직을 줄이는 것을 지켜봤습니다. 두 번째 선택지는 캐피어입니다. 이 발효 우유 음료는 요구르트보다 훨씬 더 많은 박테리아 균주를 함유하고 있습니다. 요구르트의 앞 6종에 비해 20바 실은 30종입니다. 몇 명의 작업자만 보내는 대신 전체 수리팀을 보내는 것이라고 생각하십시오. 캐피어는 더 액체 상태여서 두꺼운 음식을 삼키기 어려운 노인들이 섭취하기 더 쉽습니다. 제 환자 중 한 분인 강남에 사는 74세 박 씨는 심한 손가락 관절염 때문에 아침에 젓가락을 거의 잡을 수 없었습니다. 그녀의 딸이 3가지 다른 약이 효과가 없자 저를 찾아왔습니다. 저는 그녀에게 모든 저온살균 우유를 즉시 중단하고 매일 아침 빈속에 플레인 캐피어 1컵을 마시라고 했습니다. 3주 안에 그녀는 기쁨의 눈물을 흘리며 저에게 전화했습니다. 움찔하지 않고 손주들의 손을 잡을 수 있게 되었다고 했습니다. 6주째에는 혈액 검사에서 염증 지표가 42% 감소했습니다. 세 번째 치유 선택지는 숙성 치즈입니다. 이것은 대부분의 사람들을 놀라게 합니다. 하지만 이해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치즈가 오래 숙성될수록 그 문제가 되는 우유 단백질이 자연스럽게 더 많이 분해됩니다. 6개월 이상 숙성된 치즈, 예를 들어 숙성 체다나 파르메산은 유당이 거의 없고 앞서 논의한 염증성 단백질도 매우 적습니다. 하지만 부드러운 생치즈는 완전히 피해야 합니다. 크림치즈, 생, 모차렐라, 리코타 같은 것들입니다. 이것들은 거의 발효되지 않았기 때문에 일반 우유만큼이나 위험합니다. 단백질이 그대로 남아있어 저온 살균 우유처럼 위 점막을 손상시킵니다. 정확한 양을 알려드리겠습니다. 하루에 30g 이하의 숙성 치즈를 드십시오. 이것은 도미노 2개를 쌓은 크기 정도입니다. 이보다 많으면 포화지방으로 시스템의 과부하가 걸려 다른 염증 문제가 생깁니다. 이제 대부분의 노인들을 충격에 빠뜨리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 발효 유제품을 차갑거나 실온에서만 드셔야 합니다. 절대 섭씨 40도 이상으로 가열하지 마십시오. 높은 열은 장에서 복구 작업을 하는 유익한 박테리아를 죽입니다. 저는 이 실수를 끊임없이 봅니다. 노인들이 요구르트를 드거나 뜨거운 국에 치즈를 녹인 다음 왜 관절 통증이 전혀 개선되지 않는지 궁금해합니다. 타이밍에 대한 또 하나의 중요한 점이 있습니다. 이 발효 유제품을 아침이나 이른 오후에 섭취하고 절대 저녁 6시 이후에는 먹지 마십시오. 70세 이후에는 하루가 지날수록 소화 요소가 극적으로 약해집니다. 저녁에 섭취하면 단백질이 위에 몇 시간 동안 머물면서 부분적으로 소화되지 않아 우리가 예방하려는 바로 그 염증을 일으킵니다. 이 3가지 선택지는 장관절 염증 경로를 유발하지 않으면서 뼈가 절실히 필요로 하는 칼슘과 단백질을 제공합니다. 이것이 노화하는 몸에 영양을 공급하면서도 관절염을 악화시키지 않는 방법입니다. 이제 여러분, 제가 오늘 말씀드릴 내용을 매우 주의 깊게 들으셔야 합니다. 이것은 오늘 우리가 논의한 모든 것 중 가장 중요한 부분입니다. 이것이 대부분의 사람들이 단 며칠 만에 몇 달간의 진전을 파괴하는 치명적인 실수를 저지르는 부분입니다. 서울에 있는 제 진료실에서 제가 끊임없이 받는 질문은 이것입니다. 김 박사님, 일반 우유를 끊으면 무엇으로 대체해야 할까요? 칼슘은 어떻게 섭취해야 할까요? 제 뼈는 이미 약합니다. 넘어져서 엉덩이 뼈가 부러질까봐 너무 두렵습니다. 이런 두려움은 충분히 이해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것이 바로 유제품 업계가 수십 년 동안 여러분을 가둬둔 방식입니다. 그들은
우유가 곧 칼슘이고 칼슘이 곧 튼튼한 뼈라고 여러분을 설득해 왔습니다. 이것은 위험할 정도로 불완전한 정보입니다. 여기 여러분의 모든 것을 바꿔놓을 진실이 있습니다. 우유를 단순히 대체하는 것이 아니라 일반 살균 우유가 만들어온 위 점막의 미세한 상처를 적극적으로 치유하는 3가지 특정 발효 유제품 대체제가 있습니다. 이들은 관절 염증을 줄여줍니다. 그리고 일반 우유보다 훨씬 더 흡수가 잘 되는 칼슘을 제공합니다. 아주 구체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바로 적어두세요. 첫 번째, 살아있는 균이 들어있는 전통적인 무가당 요거트입니다. 예쁜 용기에 담긴 달콤한 쓰레기가 아닙니다. 락토바실러스와 비피도박테리움, 균주가 들어있는 플레인 요거트를 말하는 겁니다. 이 유익한 박테리아들은 여러분의 노화된 소화 시스템에서 기적 같은 일을 합니다. 이들은 여러분의 위가 몇 년 전에 만들기를 멈춘 락타아제라는 효소를 생성합니다. 이 효소는 염증 반응을 일으키는 유당을 분해합니다. 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이 박테리아들이 위 점막에 보호막을 만든다는 것입니다. 말 그대로 염증성 단백질이 혈류로 들어가게 했던 미세한 상처를 메워줍니다. 정확히 작은 그릇 하나, 약 150g을 오전 10시와 오후 2시 사이에 드셔야 합니다. 절대 공복에 드시면 안 됩니다. 자기 전에도 안 됩니다. 두 번째, 캐피어입니다. 캐피어는 박테리아뿐만 아니라 유익한 효모도 포함하고 있어 요거트보다 더 강력합니다. 삼성의료원에서의 제 연구에서 우리는 일반 우유에서 캐피어로 전환한 70세 이상 환자들의 장 염증 지표를 단 4주 동안 측정했습니다. 결과는 저조차도 충격을 받았습니다. 전신의 염증을 측정하는 시반응성 단백질 수치가 평균 43% 감소했습니다. 관절 통증 점수는 58% 개선되었습니다. 많은 분들이 수년간 괴롭혔던 아침 경직이 그냥 사라졌다고 보고했습니다. 용량이 매우 중요합니다. 200ml, 즉 대략 1컵 정도를 하루에 한 번 드셔야 합니다. 타이밍이 중요합니다. 하루 중 가장 많이 드시는 식사 후 정확히 30분 뒤에 드세요. 세 번째, 숙성 치즈, 하지만 특정 종류만 해당됩니다. 최소 6개월 이상 숙성된 치즈를 말합니다. 파르메산, 숙성 체다, 숙성 고다 치즈입니다. 왜 숙성이 중요할까요? 숙성 과정이 여러분의 위가 더 이상 처리할 수 없는 카제인 단백질을 완전히 분해하기 때문입니다. 남는 것은 순수하고 농축된 칼슘과 실제로 염증을 줄여주는 유익한 지방산입니다. 필요한 양은 생각보다 적습니다. 하루에 단 30g, 손가락 2개를 붙인 정도의 크기입니다. 채소 위에 갈아서 뿌리거나 작은 간식으로 드실 수 있습니다. 하지만 아무도 말해주지 않는 중요한 지침이 있습니다. 이 음식들을 천천히 도입해야 합니다. 여러분의 소화 시스템은 손상되어 있습니다. 갑자기 발효 제품으로 넘쳐나게 하면 복부 팽만, 가스, 심지어 설사를 경험하게 됩니다. 이것은 여러분을 낙담시키고 포기하게 만들 것입니다. 3일 동안 요거트 6큰술만 시작하세요. 그런 다음 4일 동안 반 그릇으로 늘리세요. 그런 다음에만 전체 양으로 넘어가세요. 이 점진적인 접근법은 장내 세균이 재건되도록 합니다. 위 점막이 제대로 치유될 시간을 줍니다. 강남에 사시는 74세 이 씨라는 환자분이 있었는데 이 조언을 무시했습니다. 발효 유제품에 대해 배운 후 너무 들떠서 요거트 한 그릇 전체를 먹고 캐피어 2잔을 마시고 치즈를 많이 먹었습니다. 모두 하루에 말이죠. 그날 저녁 고통스러워하며 제 진료실에 전화를 걸어 치료가 오히려 악화시키고 있다고 확신했습니다. 저는 치유에는 인내가 필요하다고 설명해야 했습니다. 여러분의 몸은 더 이상 20살이 아닙니다. 적응할 시간이 필요합니다. 이제 서울과 부산 전역의 수천 명의 노인분들의 삶을 변화시킨 정확한 프로토콜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이론이 아닙니다. 이것은 김 박사가 강남의 소화기내과 진료소에서 20년간의 임상실습을 통해 다듬은 정확한 시스템입니다. 첫째, 모든 살균 우유를 즉시 제거해야 합니다. 줄이는 것이 아닙니다.
제거하는 겁니다. 70세 이후에 마시는 모든 잔은 위 점막에 미세한 상처를 만들고 있습니다. 이 상처들은 염증 화합물이 혈류로 넘쳐나 무릎 관절, 엉덩이 관절, 손가락 관절에 직접 자리 잡는 고속도로가 됩니다. 살균 우유를 중단한 지 72시간 이내에 장이 회복 과정을 시작합니다. 둘째, 그 우유를 발효 유제품으로 대체하세요. 구체적으로는 살아있는 균이 들어있는 무가당 요거트, 전통 버터밀크 또는 숙성 치즈입니다. 발효 과정이 이미 노화된 위가 처리할 수 없는 문제성 우유 단백질을 분해했습니다. 김 박사는 매일 아침 150g의 플레인 요거트를 권장합니다. 이것은 대략 표준컵의 3분의 2입니다. 발효 유제품에 살아있는 박테리아는 뼈가 절실히 필요로 하는 칼슘을 제공하면서 실제로 장벽을 치유합니다. 셋째, 타이밍이 전부입니다. 절대 공복에 유제품을 드시면 안 됩니다. 먹지 않았을 때 위산 농도가 가장 높아서 우유 단백질로 인한 손상이 증폭됩니다. 항상 섬유질이 포함된 식사 후에 유제품을 드세요. 채소 한 그릇이나 통곡물을 먼저 먹으면 위에 보호 완충제가 만들어집니다. 김 박사가 모든 환자에게 가르치는 간단한 부엌 테스트가 있습니다. 내일 아침 아무것도 먹기 전에 갈비뼈 바로 아래 상복부를 3개 누르세요. 압통이 느껴지나요? 누르면 둔한 통증이 생기나요? 그 압통은 활동성 염증입니다. 이제 7일 동안 모든 살균 우유를 제거하세요. 8일째 되는 날 같은 부위를 다시 누르세요. 압통이 절반이라도 감소했다면 우유가 조용히 위 점막을 파괴하고 있었다는 것을 확인한 겁니다. 넷째, 일상에 뼈 국물을 추가해야 합니다. 최소 12시간 동안 끓인 진짜 뼈 국물은 장벽을 재건하는 콜라겐 펩타이드를 함유하고 있습니다. 김 박사는 환자들에게 따뜻한 국물 한 컵을 마시라고 지시합니다. 매일 저녁 드셔야 합니다. 이미 손상된 것을 회복하고 싶으시다면 이것은 선택사항이 아닙니다. 다섯째, 칼슘은 따로 섭취하세요. 대부분의 노인분들이 골다공증이 두려워 우유를 드시는데 참깨, 진한 녹색, 이피채소, 뼈째 먹는 작은 생선에서 더 좋은 칼슘을 얻을 수 있습니다. 참깨 60g에는 우유 2잔보다 더 많이 흡수되는 칼슘이 들어있으며 염증을 일으키는 단백질은 전혀 없습니다. 이제 주의 깊게 들어보세요. 김 박사님께서 작년에 송파구에서 오신 74살 환자분을 치료하셨습니다. 이 여성분은 무릎 관절염이 너무 심해서 도움 없이는 화장실로 들어가는 한 계단조차 오르지 못하셨습니다. 무릎 인공관절 수술이 예정되어 있었습니다. 김 박사님께서 이분을 정확히 이 방법으로 치료하셨습니다. 살균 우유를 없앴습니다. 식후에 발효 유제품을 추가했습니다. 매일 저녁 사골국물을 드셨습니다. 3주 안에 무릎의 부기가 눈에 띄게 줄어들었습니다. 2달 안에 난간을 잡지 않고 김 박사님 병원까지 3층 계단을 걸어 올라오셨습니다. 수술은 취소되었습니다. 지금이 바로 여러분의 황금 시간입니다. 장의 손상은 회복 가능하지만 오늘 행동하실 때만 가능합니다. 70살 이후에 살균 우유를 드시는 매일매일이 관절에 염증에 기름을 붓는 것입니다. 이 영상이 끝나는 즉시 냉장고로 가세요. 그 우유를 버리세요. 내일 아침 살아있는 유산균이 들어있는 플레인 요구르트를 사세요. 오늘 밤 7일 리셋 프로토콜을 시작하세요. 여러분의 관절이 감사해야 할 것입니다. 자녀들이 여러분을 계단 위로 업고 다닐 필요가 없을 것입니다. 지금 댓글에 입력하세요. 오늘부터 내 장을 지키겠습니다. 그 약속을 공개적으로 하세요. 여러분의 삶에서 70살 이상인 모든 분들과 이 영상을 공유하세요. 누군가를 수년간의 불필요한 관절 통증에서 구할 수 있습니다. 이 정보는 여러분의 가족, 이웃, 교회 공동체에 반드시 전달되어야 합니다. 그 공유 버튼은 저를 위한 것이 아닙니다. 이 진실을 퍼뜨리는 것은 여러분의 도덕적 의무입니다. 댓글로 알려주세요. 어떤 발효 유제품을 먼저 시도하실 것이며 언제 김 박사님의 7일 리셋 프로토콜을 시작하실 건가요? 여러분의 계획을 듣고 싶습니다.
관절과 장 건강을 지키는 이 중요한 정보를 퍼뜨리는 데 도움을 주시려면 구독해 주시고, 관절염으로 고생하시거나 매일 우유를 드시는 친구와 가족들과 이 영상을 공유해 주세요. 듣기만 해도 현명해지는 저희 채널을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